2025년 1월 3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전일 상승했던 어, 로봇주, 그다음에 조선주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 오늘 1.87%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 저항을 지금 2450포인트 부근이거든요. 이 저항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는 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뭐 돌파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하는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왜 동반 매수를 하냐? 그거를 확인하려면 환율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환율이거든요. 그 상승으로 사실은 약세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어제도 시장이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조금 이끌어 갔는데 전일 대비는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오늘도 역시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음,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쪽에서도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장도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을 원래는 좀 나중에 보는데 빠르게 좀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섹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2.25%, SK 하이닉스가 6%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포스코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그 다음에 LG화학, S오일, 아모레퍼시픽, 뭐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SKC,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이나 롯데케미칼, APR, 코스모신 소재,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3% 이상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주선을 제외를 좀 하고요.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일부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빨간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 전자도 신성 델타테크나 SPG를 제외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로봇 관련주가 상승을 하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주 일부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VT라든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상승을 하는 걸 조금 봤는데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번갈아 가면서 테마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약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인 성광밴도도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태광도 역시 똑같죠. 그 다음에 현대힘스, 삼현, 인화전공, 뭐 AP위성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하여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어요. 반도체 업종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엔비디아나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투자은행 롭캐피털의 호평에 이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4분기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 양자암호 관련주도 미국 쪽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리게팅 컴퓨터라든가 디웨이브 퀀텀, 퀀텀 컴퓨팅, 실스크
뭐 10%에서 거의 40%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2025년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양자 컴퓨터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역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22조를 5년간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거의 뭐 4배에 달한다라는 얘기도 있을 만큼 양자 컴퓨터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윈 플러스나 아톤 이런 종목들 급등이 좀 나왔죠. 그 외에 2차 전지 전기차 보게 되면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자동차, 전기차 5종이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쪽에서는 테슬라가 뭐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 쪽이 오히려 테슬라를 압도하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에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전기차 완성차 업종으로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태양광 풍력 전력 저장 시스템 ESS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역시 미국에서 똑같은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썬런, 솔라에치 테크놀로지, 퍼스트 솔라.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주 대표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작년 말까지 이어진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못 올라갔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반발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도 미국 쪽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뭐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의 이슈예요.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요 호흡기 질환은 인플루엔자, 뭐 독감이란 얘기겠죠.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리노바이러스, 세포융합 바이러스, 인간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런 호흡기 질환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죠.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인플루엔자 지금 외래 환자가 뭐 1,000명의 독감 증사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주 대비 136% 급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통신주 상승을 하고 있는데 통신은 연초마다 항상 기대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에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양자암호나 AI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 돈 지금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주는 중국 부양책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이슈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천연가스가 앞으로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어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천연가스 값이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정유,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쪽은 당분간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이 두 개의 실적만 그냥 보게 되면은요. SK 이노베이션은요.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적자입니다. 2024년 기준 적자고요. S오일도 급락을 합니다. 근데 정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정유사들의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됩니다.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보게 되면 중국 부양책 기대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할수록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역시 부각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X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2025년 X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을 연결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제 시스템 엑스머니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제 결제 관련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조선주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도 뭐 그렇게 큰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기계업종이 올라갔는데 오늘은 뭐 전력 전선 힘을 못 쓰고 있고, 그 외에 어 방산 쪽도 그렇게 힘은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 힘 못 쓰고 있고, 나머지는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가 오늘은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아마 월요일쯤에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기대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가 뭐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제가 그 종목 12월 종목이죠. 12월 종목을 다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1월 달에 매수가 된 거는 제가 따로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DIT 같은 경우는 1월 3일 관심주로 연기가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리노 공업도 제가 얘기를 했던 20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것도 아마 월요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으면 1월 달 1월 달 관심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뭐 소폭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DIT는 말씀드렸던 대로 1월 3일 관심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리노 공업도 똑같죠. 오늘 5%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1월 달 관심 종목으로 연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종목들 코스메카 코리아 제외, 그 다음에 코치 테크놀로지, 뭐 이거 방산주로 엮이니까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순서대로 갈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시장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 보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손절가는 1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14,000원 정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소폭 13,85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14,000원 부근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근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상승하면서 오픈엣지도 역시 기대가 좀 됐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그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올해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올해도 적자입니다. 오픈엣지가요. 다만 내년에 흑자 전환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DIT 전 저항이 여기였죠.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좀 못 드리겠지만,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올해도 사상 최대였고 내년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뛰어넘어야지 정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격은 일단은 24,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편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첫 매수 타이밍은 11,800원이었습니다. 이 11,8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노공업.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DIT는 넣었는데 리노공업을 안 넣은 이유는 지금은 조금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있어서 차라리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아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다만 20만 5천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뭐 월요일 날 2,050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는 오늘 오전에 뭐 기관 외국인이 막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1,000원, 12만 1,000원이 지지선이고요. 12만 1,000원에서 반등 여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접니다. 그래서 12만 1,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대덕전자. 대덕전자는 제가 그 따로 유튜브 찍어놨죠. 유튜브 찍어놨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을 기약을 하면서 끌고 가시는 종목으로서 현재는 저항 부근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뭐 1월 달로 또 관심 종목으로 넘길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오늘 올라가다가 저항 부근까지 올라온 거네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딱 저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구간이에요. 저항은 항상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3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는 뭐 3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돌파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어제 올라가다가 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오늘 중국수의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는 그 리포트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당일치 한번 돌파 좀 기대를 좀 해봤는데 어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 레이크머트. 지지선이 여기였죠. 이 지지선이 1,800원이었는데 1,800원 이탈하지 않고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손절가는 1,800원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탑 엔지니어링. 뭐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끌고 가셔도 되는데 지금 저항 부근이죠. 지금 저항 부근입니다.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이거는 월요일날 뭐 6,000원 위로 올라가면 뭐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DI 내년 실적 미치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6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2,650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한 25%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뭐 19,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 사야지 조정받으면 사야지 그런데 조정을 못 받아서 못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PSK 홀딩스 올해 실적 좋습니다. 올해 실적 좋아요. 올해 실적 좋고 뭐 55,000원대까지는 뭐 무리 없이 뭐 내년에 올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뭐 16% 상승하면서 급등했죠. 매수 타이밍은 여기가 지지선이었는데 그전에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 얘기를 해드렸고, 시장은 상승을 하고
조정받을 때서 조정을 받고 반등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등 이렇게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츠 테크 어제 매수가 된 종목이고요. 어제도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던 곳이 저점이었죠. 그리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게 LS 머티리얼즈예요. LS 머티리얼즈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실적은 안 좋았고요. 올해는 조금 돌아갈 것 같아요. 실적이 좀 돌아가는 모습이겠지만 이 실적이 뭐 2024년을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이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단가 확인이 좀 필요해요. 아직 시장의 LS 머티리얼즈는 얼마다 이런 그 합의가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년 정도는 지나야지 이 회사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요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은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만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AS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고 오늘 종목을 6개를 좀 보려고 하는데 DIT는 안 봐도 되겠죠. DIT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전에 몇 번 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유니셈, 원텍, HPSP 이 종목이고요. 예전에 그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에 나왔던 종목이 한양디지텍, 에로티베큐민데 참고로 한양디지텍과 에로티베큐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지금 없어요. 증권사에서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 실적이 올해 다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먼저 볼게요. 유니셈을 보려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죠.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었던 6,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900원은 단기적인 저항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택이고요.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급등 나오면은 조정을 좀 받아주겠죠. 그래서 조정 받는 걸 좀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보자. 조정 안 받으면 안 삽니다. 5,100원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800원입니다. 손절가 4,800원. 목표가는 지금 7,200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여기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SP, SP 매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올해 그 의무보호의 수가 풀리죠. 의무보호의 수가 풀리게 되면 매각이 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주가가 상승한 게 EST랑 소송 들어가 있는데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횡보하고 있죠. 이 횡보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얼마에 과연 HPSP가 매각이 될 것인가. 그 매각에 따라서 HPSP 주가가 목표가가 바뀔 겁니다. 지금은 36,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목표가는 언제든지 매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디지텍 실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이 없고요.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오늘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저항이 하나 형성이 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분할 매수. 뭐 9,050원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은 8,600원 부근의 조정을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00원 혹은 9,050원 둘 중에 하나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8,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8,200원 손절가. 마지막으로 LOT 백큐 이렇게 저항이 있었죠. 이렇게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저항 오늘 돌려냈고요. 그런데 조정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2분할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9,050원의 1차 매수, 2차는 8,880원 2차 매수, 손절가 4%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8,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물렸어요. 뭐 제가 얘기해드리는 종목들은 고점 대비해서 50% 이하에 있는 종목들을 기본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든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고 이제부터는 좀 기대가 다시 되는 추세가 바뀌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가 좀 있죠. 삼성전자에서 지분투자 관련주 주가 상승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뭐 30%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SNT, YC, LOT 베큐um 이렇게 돼 있는데 YC나 LOT 베큐um이 기대줍니다. 특히 YC가 올해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잘 올라가서 기분 좋게 주말 푹 쉬시면 되고요. 지금이 3시 41분이에요. 동시효과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아쉽게도 2450을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러면 월요일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럴 경우 있죠. 미국이 괜찮아요. 그래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2450 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하거나 아래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2450 포인트까지 이렇게 안착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월요일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닥은 저항 이쁘게 돌파를 했네요. 이쁘게 돌파를 했습니다. 700포인트 지지 여부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실적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 안에서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종목들이 꽤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종목들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종목들이 그래도 1분기 3개월 동안 한 20종목도 안 나와요. 그 안에서 타이밍 잡고 매매를 하면 뭐 실적 좋은 종목들만 세팅을 해도 뭐 2025년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방어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 실적이 급등하는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